예, 안녕하세요. 예, 서브라임 텍스트의 그 다중 커서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문추근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아이디는 폴룻을 쓰고 있고요. 제가 가을추에 뿌리근을 쓰고 있어서 아이디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나 이메일이나 다 이런 쪽에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주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레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레진 코믹스라는 웹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맥을 쓰고 있어서요. 예, 근데 오늘 다행히 맥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이번 발표 자료는 단축키들을 다 맥을 기준으로만 일단 작성을 했어요. 근데 기능 자체가 윈도우에서 같은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축키는 이제 윈도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키보드 심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발표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들은 모두 이 심볼들을 사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커맨드 키에 대한 건데요. 커맨드 키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커서 이동에 대한 건데, 이거는 OS 10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동 동작들입니다. 이제 커맨드 업, 다운,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커맨드 업, 다운은 이제 한 문서의 가장 처음과 끝, 그리고 커맨드 레프트, 라이트는 이제 현재 줄의 처음과 끝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커맨드 업은 이제 제일 위로, 커맨드 다운은 제일 아래로, 그럼 다시 커서를 이쪽으로 놓고 커맨드 레프트를 하게 되면 이제 공백을 제외한 작성된 현재 라인의 제일 처음으로 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공백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되고, 라이트는 제일 끝으로 가게 되겠죠.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이 옵션 키라고도 하고 이제 알트 키라고도 보통 부르는 키인데요. 이것도 역시 OS 10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인데, 이거 이제 레프트, 라이트에 따라서 단어 단위로 이제 커서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단어가 뭐냐? 방금 전 세션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단어라는 거는 이제 프리퍼런스 세팅스 디폴트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워드 세퍼레이터즈라는 이제 제이슨 형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현된 이 구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OS 10에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퍼레이터들이랑은 약간은 좀 달라요. 한두 문자 정도 좀 다른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드라는 것이 이제 워드 세퍼레이터들로 이제 분리된 각각의 존재를 이제 워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커서가 맨 처음에 있을 때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진행 방식이 이제 다음 단어의 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커서가 끝에 있을 때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단어의 이전 단어의 처음으로 되어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근데 워드 세퍼레이터즈에는 약간의 좀 문제랄까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아요. 보통 어떤 프로그래머들 분들 이제 언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대소문자를 구분해 가지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것들을 각각을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더라인이 기본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더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CSS나 HTML 같은 데서 보통 언어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각각 단어로 뽑아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세팅에서 각 언어별로 세팅을 좀 다르게 설정해가지고 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이제 서브워드라는 개념을 사용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서브워드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서브워드를 옵션이나 알트키로 이제 단어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코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타이틀 케이스, 낙타표 기법, 그리고 언더라인 같은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이제 커서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브워드라는 거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가지고 이제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이 되니까 타이틀 케이스나 캐멀 케이스 같은 것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서브라임에서는 이제 콘솔을 열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서브라임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이벤트에 대한 것을 이제 콘솔 창에서 로그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로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커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Alt 키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 단어가 이제 워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서브워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단위의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냐? 사라졌다. 잠시만요. 예, 근데 이거 사용할 때 좀 유의점이 있는데 이게 컨트롤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웨스턴에서 제공하는 그 미션 컨트롤 기본 단축키랑 좀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쪽 그 미션 컨트롤 키의 단축키를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설정해서 단축키를 바꾸시든지에 대한 좀 설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실렉션에 대해서 이제 선택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서브라임 텍스트 메뉴에서 보시면은 이제 셀렉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그 하나씩 보시면은 그 모든 걸 선택하고 줄 단위로 선택하고 단어 단위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는 이제 그 여러 글을 썼을 때 이제 문단 단위로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실제적으로 뭐 글을 코드를 보통 쓰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사용하는 이제 브라킷이나 이제 가로 단위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단위로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태그 안에 있는 내용만 선택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 브래킷 단위로 가로 단위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인덴테이션 단위로 들여쓰기 단위로 같은 들여쓰기를 가지고 있는 단위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꾸 빠지네. 그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가 이제 커맨드 D라는 단축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축키라고 보이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셀렉션을 워드로,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하는 의미로 그 하나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퀵 애드 넥스트라는 그 다음 선택을 빨리 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코드가 있을 경우에 첫 커서가 있을 때 커맨드 D를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덕트라는 커서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단어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근데 D를 누르게 되면 그 현재 단어와 같은 단어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커맨드 D는 이제 단어를 선택하는 커맨드 D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처음 선택된 애들이 이제 확장돼가는 퀵 애드 넥스트라는 명령으로 이제 확장돼가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를 누를 때마다 프로덕트라는 이제 선택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유의할 사항이 뭐냐하면 커서가 이렇게 했을 때 자바라는
그 커맨드 D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단어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커맨드 D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그 다시 그 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선택한 그 커맨드 D가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단어 단위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뒤에 자바스크립트에 나오는 자바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레프트로 라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컨트롤이나 알트 키를 써가지고 그 단어를 그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맨드 D를 눌러주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커맨드 D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게 quick skip next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축키는 커맨드 K와 D거든요. 이거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KD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커서가 여기에 있을 때 커맨드 D를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 커서의 단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커맨드 D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코믹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코믹은 이제 문자열이라서 저는 이거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커맨드 K를 눌러주고 커맨드 D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그 문자열 안에 있는 코믹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스킵이 된 다음에 다음 코믹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한 단어를 그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바꿔주고 싶을 때 근데 중간에 한자가 빠졌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커맨드 KD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킵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이제 같이 사용이 되는 게 소프트 언두와 리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프트 언두는 커맨드 U, 리두는 쉬프트 U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태에서 커맨드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서들이 이제 그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서 커맨드 D를 누르고 그 커맨드 D를 또 눌렀어요. 근데 얘 문자열 안에 있어서 얘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그 편집을 하시다 보면 이 커맨드 D를 계속 빨리 누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생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소프트 언두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소프트 언두는 그 선택 범위를 다시 언두 리두하는 그 기능이에요. 여기서 U를 누르게 되면 이전 선택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스킵을 할 수 있는 KD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코믹은 빠지고 앞에 뒤에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주시면은 사용하기가 이제 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컬럼 단위로 이제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컬럼 단위로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이제 컬럼 단위로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제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곳에 커맨드를 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이제 클릭하는 곳마다 이제 커서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마우스보다 이제 키보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쉬프트 업다운을 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컬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션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그 단축키랑 좀 중복이 돼요. 그래서 한쪽의 키를 바꾸셔야지 보통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잠깐 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프렌즈 멤버들의 잠깐 주소고요. 그 서브라임 텍스트를 보통 쓰실 때 주 에디터로 보통 쓰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할 때가 뭐냐면 이제 벌크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편집을 할 때 사용하기에 참 좋은 에디터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쉼표로 구분된 이제 CSV 같은 이런 문서들을 파일 편집할 때 상당히 좋아요. 저희 이런 주소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드에 이제 이메일을 하나씩 이제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걸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잘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이제 split into lines라는 이런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택된 범위들을 그 커서를 라인 단위로 나눠줘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모든 게 선택됐던 범위가
커서가 다 라인 단위로 쪼개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커서를 이동을 하는 거죠. 커서를 제일 앞으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옵션 단위로 단어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Shift를 누르면은 Shift로 커서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자동으로 되니까 이 상태에서 옵션 Shift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단어를 선택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다음에 카피를 하고 이 상태에서 쉼표를 하나 치고 한번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메일을 제가 작성을 하려고 주소록을 한번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근데 보면 중간에 그 몇 분들은 그 아이디가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메일은 만약에 소문자로 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고칠 때는 똑같이 이제 커서를 이제 나눈 다음에 이 아이디의 이 커서의 제일 첫 자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첫 자만 바꿔주기. 첫 자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대소문자 변환을 하는 게 이제 그 대문자는 커맨드 KU를 누르면 되시고요. 그 소문자는 KL을 눌러주면 이제 소문자로 이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대량 편집 파일들을 좀 다루기가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예제는 이거는 저희 서비스에서 제가 이제 만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만화들만 그 아이디를 뽑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뭐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제 HTML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디를 가지고 똑같아요. 이것도 라인 단위로 커서를 한번 구분을 하고요. 이미지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저희 쪽에 가져 있는 그 만화에 해당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HTML 코드상에서 언오더드 리스트로 좀 포장을 할게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W라는 명령인데 이건 HTML 편집할 때 현재 라인을 기준으로 그 새로운 태그로 감싸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li 태그로 이렇게 감싸줄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고 HTML로 설정한 다음에 제가 요 안에다가 이 내용을 제가 복사해 넣을게요. 하는 거죠. 어디 갔니? 이렇게 넣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면 HTML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호출하게 되면 이제 저희 좀 이런 식으로 그 문서를 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더 그 정형화된 그런 여러 가지 포맷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배너라는 이제 그 이미지 타입이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타입인 배너라는 단어들을 다 바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배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배너들을 모두 바꿔볼게요. 이거는 이제 파인드에는 뭐 리플레이스 창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단어를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커맨드 D의 연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커맨드 컨트롤 G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현재 범위를 선택해주는 그런 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커브라는 걸로 바꿔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바뀌기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소트 말고.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에는 그 라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간단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쪽 에디트 쪽에 보시면은 그 소트 라인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라인들을 소팅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소팅을 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나던 순서대로 이렇게 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런 그 퍼뮤트 라인즈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역순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플리커 지금 이거는 이제 플리커 사이트고요. 예, 플리커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다가 이 사이트에 있는 이제 이미지들만 좀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소스 보기를 해서 이제 소스를 가져와 볼게요. 그럼 새 문서를 만들고 이쪽에 보면 이제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스들이 보통 이제 플리커 같은 경우에 이제 JPG로 제공해주는 이제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만 이제 JPG가 들어간 문장들만 이제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규식을 쓰는 방법이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소스라는 어트리뷰트를 쓰는 거는 사실 이미지 태그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구분하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쉼표, 마침표로 끝나지 않은 애들만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보통 JPG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jpg로 끝나는 애들만 가지고 오면 이제 소스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인드 올을 선택을 하시면 파인드 올을 하고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면 새 창에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렇게 JPG 코드들만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많이 보여드렸던 예제대로 이렇게 앞에 애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HTML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공해 주고 있긴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뭐 지우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택 범위를 좀 다르게 할게요. 서브라임 텍스트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서브라임 텍스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규식 엔진은 이제 펄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방 탐색, 후방 탐색이라는 것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소스 있는 애들은 검색 조건에는 넣는데 선택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선택된 대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HTTP로 시작해서 JPG로 끝나는 그 주소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서 파인드 올을 한 다음에 다시 뭐 다른 데다 아까처럼 카피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는 이제 셀렉션에 대해서 이제 인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인버트 셀렉션은 인버트라는 거는 보통 이 그림 파일의 RGB 값을 역으로 바꿔가지고 막 엑스레이 사진처럼 보이게 보통 해주는 걸 인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렉션을 다 지금 선택된 애와 선택되지 않은 애의 위치를 다 바꿔줘요. 그럼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나 뭘 누르게 되면 애들이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 상태에서 주소들만 이렇게 뽑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석은 공백은 이제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주소를 한 번에 뽑아낼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런 명령어를 써가지고 터미널에다가 이제 뭐 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쉽게 이미지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레퍼런스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서브라임 텍스트에 관심을 여기가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의 공식 문서 페이지예요. 보시다시피 여느 오픈 소스의 그 리드미보다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문장이 첫 링크가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 언오피셜 도큐멘테이션을 걸어놨어요. 공식 문서에서 비공식 문서에 링크를 걸었는데 여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문서 정리가. 그래서 문서 정리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나 그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더 고급 기능을 이제 자기가 직접 플러그인이라든지 그 매크로라든지 코드 스니핏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텍스트메이트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스니핏이나 매크로나 커맨드 같은 이런 부분은 서브라임 텍스트가 텍스트메이트에서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같은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쪽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